고대하던 도쿄에서의 식도락 여행이 시작됐다. 오늘은 부지런히 먹고 또 먹어야 하기에 일부러 첫 끼는 부담 없이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로스트 비프 오노로 정했다.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판에는 비슷해 보이는 메뉴 단 2가지뿐이다. 쿠로게 와규는 부드러운 지방질과 진한 육향이 느껴지고 오오노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한다. 무한 웨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는데 다행히 조금의 대기도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우측에 나무판이 있는 가게는 전혀 다른 곳이고 좌측 빨간 무늬 로스트 비프 오노의 입구니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메뉴판에는 주문 방식과 다양한 선택지가 적혀 있다. 밥 양은 소, 중, 대로 시킬 수 있는 데다가 소스도 스탠다드 어니언과 홀스 레디시 2가지가 있으니 선택해서 시키면 된다. 주문도 끝냈으니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어떤 맛일지 잔뜩 기대감이 커질 때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조금의 틈도 없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왜 인스타용 맛집으로도 많은 추천해봤는지 알 것 같았다. 먹기도 전에 비주얼에 그대로 반해버렸다. 사실 저온조리한 고기는 처음이라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육향에 침이 흐를 뻔했다. 신선한 노른자가 스며든 밥과 부드러운 고기의 위력은 예상보다 훨씬 잘 어울렸다. 같이 제공되는 속꼬리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입가심 용도로 제격이었다. 살짝 물릴 때쯤 한 모금 마시면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밥만 남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먹으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심심한 맛이라 고기와 밥을 적당히 남겨가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식도락 여행의 다음 목적지는 아키하바라의 규카츠 맛집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규카츠 이치니산이다. 평일인데다 오후 2시면 애매한 시간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건만 우리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앞 대기줄에 합류했는데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가게 건너편에 줄을 서달라고 안내하시는 걸 보며 이 정도 웨이팅으로 끝난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규카츠가 주력인 곳답게 메뉴도 규카츠 정식뿐이다. 그 외에는 규카츠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가 있으니 기본 찬 외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같이 주문하면 된다. 가게가 지하에 있는 탓에 지하부터 입구까지 대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기 공간에 있는 냉방시설이라고는 코너에 있는 선풍기 하나가 전부라 여름 더위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드디어 차례가 돌아왔다. 우리는 평일 오후 2시에 방문해서 50분의 기다림 끝에 들어가게 됐다. 가게는 테이블석과 다치석을 포함하여 대략 11석 정도 있는 작은 곳이었다. 오픈키친 형태라 다치석에 앉으면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꾸준히 손님이 몰리는 곳인데도 주방 내부는 꽤나 깔끔했다. 대기 중에 직원분이 인원수와 주문할 메뉴를 받아가셨기에 내부에 들어가서도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자리에 앉아 규카츠를 먹는 방법을 안내한 종이를 읽으며 기다리다 보니 약 5분 후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설명에 따르면 미디움 레어로 겉면이 바삭하게 튀겨진 규카츠를 개인 화로 위에 올려 기호에 맞게 익혀 먹으면 된다고 한다. 웨이팅 줄과 마주했을 때는 굳이 기다려가며 먹어야 하나 싶었지만 겉바속촉의 정석인 규카츠를 먹으니 2번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짜 맛집은 밑반찬도 맛있다는데 양상추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마저도 맛있는 곳이었다. 그냥 규카츠 자체만 먹어도 매우 맛있었지만 소금, 와사비, 간장 소스 등 준비된 여러 소스에 곁들여 먹으니 고기의 풍미가 배가 됐다. 성인 여자 기준으로 중 사이즈를 딱 배부르게 먹었을 정도다. 물론 평균 식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이 가늠이 안 가는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이제 쌓아 올린 체력으로 신나게 놀 차례다. 아키하바라 전경은 대략 둘러봤으니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리는 도심 유원지라는 도쿄돔 시티 어트랙션들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큰 규모와 독특하게 생긴 놀이기구들이 보이자 기대감이 커졌다. 도심에 있는 유원지라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다. 도쿄돔 시티 어트랙션즈의 BGM을 담당하는 썬더돌핀은 최고 높이 80.5m까지 올라가서 라쿠아 건물과 관람차의 중심축을 뚫고 최대 시속 130km로 도심을 누빈다고 한다. 썬더돌핀 다음으로는 즐거운 비명이 끊이지 않는 원더드랍도 있다.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며 물보라를 뒤집어 쓰는 후룸라이더 형식의 어트랙션인데 물보라가 워낙 강력해서 1회용 우비도 150엔에 판매 중이었다. 어른들을 위한 것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어트랙션도 있다. 수면 위에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말 외에 여러 동물이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비너스 라군까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어트랙션을 포함해서 보통의 놀이공원과 견주어도 밀릴 게 하나 없는 곳이었다. 프리게이트로 입장은 무료지만 어트랙션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어트랙션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때그때 탑승할 것만 구매하는 법도 있지만 5개의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 5라는 티켓과 자유 이용권도 있으니 가격을 따져본 뒤 발권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우직하게 도쿄돔 시티를 지키고 있는 대관람차 빅5가 목적이었기에 인당 850엔을 지불하고 1회 탑승권을 구매했다. 각 어트랙션마다 탑승 장소가 다른데 빅5는 라쿠아존의 5층에 있었다. 올라가자마자 두 눈을 의심했다. 당연히 티켓 판매소에서만 탑승권을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다국어 지원이 되는 발권기가 보란듯이 놓여 있었다. 판매소를 찾아 헤맸던 시간을 회상하며 터덜터덜 대기줄에 섰다. 다행히도 대부분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인원에 비해 사람은 금세 빠지는 편이었다. 가라오케 기능이 탑재된 곤돌라는 단 8대뿐이라고 하던데 가라오케 곤돌라를 탈 수 있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차례가 돌아왔다. 아쉽게도 가라오케 기능은 없었지만 관람차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생각보다 내부도 넓은 편이고 에어컨도 나오는 덕에 찜통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관람차에 탑승하니 아까 미처 보지 못했던 바이킹과 다른 어트랙션이 한눈에 훤히 담겼다. 거의 최고점에 다다르자 엄청나게 큰 도쿄돔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관람차를 타고 지상 80m에 있다고 하니 살짝 무서워졌다. 그렇지만 스카이뷰를 만끽하는 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 내부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도쿄돔에 관한 글을 읽기도 하고 저 멀리서 스카이트리도 찾아봤다가 라쿠아를 관통하는 롤러코스터 레일도 가까이에서 보니 비교적 공포심이 가셨다. 사실 관람차는 어디든 있지만 구리형 관람차는 흔히 접할 수 없으니 한 번쯤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빅5에서의 여운을 느끼며 어트랙션즈를 빠져나가던 도중 근처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는지 찾다가 라쿠아 건물 내에 입점한 츠키지 스시코가 눈에 보였다. 츠키지의 본점이 있으니 신선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진열된 간판에 있는 메뉴 사진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셰프들이 조리하는 모습이었다. 다찌석의 의자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즉석으로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인원이 많은 탓에 어쩔 수 없이 테이블석으로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은 후 가져다 주신 메뉴판을 보자 간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다. 도쿄 위주로 일본 각지에 체인을 둔 것답게 메뉴판도 친절했다.
한국어와 함께 메뉴 사진이 첨부돼 있기도 하고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 초밥들은 종류마다 분류돼 있었다. 넘겨도 이어지는 폭넓은 선택지로 인해 한창 머리를 싸맨 끝에 우리는 각각 단품 초밥과 인기 넘버원의 세트 메뉴, 스시코 대표 메뉴를 시켰다. 이윽고 주문했던 초밥이 하나씩 나왔는데 초밥의 영롱함에 할 말을 잃었다. 장인 육성 커리큘럼을 짜서 장인을 육성하는 곳이라는 말이 허풍은 아니었던 듯 초밥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상당했다. 역시 장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개인 취향이지만 나는 사실 특유의 비릿한 맛이 싫어서 생선류보다는 새우, 조개를 더 선호했는데 츠키지 스시코는 비릿함은커녕 씹기도 전에 녹아내렸다. 특히나 연어알 군함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엄청나게 비릴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비릿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샤리 또한 너무 적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당량이라 네타와 잘 어우러져 초밥 맛을 즐기기 좋았다. 도쿄에서는 방문하는 족족 맛집에 성공하는 것 같아 괜히 뿌듯해졌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중 숙소에서 아키하바라 거리까지 이동할 때마다 눈에 밟혔던 텐동집이 떠올랐다. 텐동 텐야는 체인점이라 실패할 확률도 적을 것이고 방문해보니 가게 안에 4개국어에 대응하는 매표기가 2개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주문하기도 쉬울 것 같아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입구에 바로 양옆에는 각각 키오스크가 있었기에 손님 입장에서는 대기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았다. 키오스크도 알아보기 힘든 번역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매끄러운 번역으로 주문에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점내에는 1인 손님을 위한 다치석이 중앙에 크게 있는 데다 좌측에는 테이블석이 있어서 일본에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타 식당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각각 텐동의 미니 사이즈의 냉우동이나 냉소바가 같이 나오는 세트로 주문을 마쳤다. 주문서를 직원분께 건네드리고 메뉴를 기다리면 되는데 음식이 준비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편이었다. 트레이에 푸짐하게 준비된 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미니 사이즈였던 메뉴들의 양이 미니가 아님에 1차로 놀라고 간장 소스가 뿌려졌음에도 그리 눅눅하지 않은 튀김에 2차로 놀랐다. 텐야와 니신 오일리오 그룹의 공동 개발로 만든 식물성 100% 기름을 사용하여 튀긴다는데 튀김의 맛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았다. 간장 소스의 양은 과해서 튀김이 푹 절여지지도 부족해서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양이라 역시 체인은 다르구나 싶었다. 텐동 체인점이니 텐동을 맛있게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소바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지만 젓가락을 휘감자마자 생각이 바뀌었다. 소바의 면은 익힘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이 퍼지지 않고 쫄깃해 최적의 상태였다. 아무리 찍어 먹는 것이라고 해도 자극적이면 손길이 가지 않는 게 쯔유인데 감칠맛이 맴돌 정도로만 간이 되어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메뉴 선정으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끝냈다. 이제 산책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할 겸 조금 걸을 차례다. 스에이로초에서 걷다 보니 우에노역과 오카치마치역 사이를 잇는 아메야 요코초, 아메요코라도 불리는 상점가에 도착했다. 운이 좋게도 도착하자마자 상점가 건물 위를 지나다니는 기차를 볼 수 있었는데 진짜 역과 역 사이를 잇는 곳이라는 게 바로 실감이 났다. 상점가의 메인이라는 남쪽 출입구 끝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진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다. 상점가의 이름이 아메요코인데는 2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2차 대전 후에 사탕, 일본어로 아메를 판매하는 가게가 많아서 그랬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군부대에서 구한 미국 제품을 거래하는 암시장이라 아메리카에 아메를 따왔다는 것이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확답은 없지만 여행객의 시선에서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걷다가 귓가에 꽂히는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행 중 내가 느낀 일본인들에 대한 인상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이었지만 아메요코는 이목을 끌기 위해 활기찬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었다. 아메요코는 도쿄 최고의 전통시장이라는 말답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있었다. 가장 신기했던 건 한 길로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온갖 상점이 섞인 골목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노상 테이블이 가득한 골목이 있고, 음주보다는 외식의 목적으로 들를 수 있는 식당 위주의 골목도 있었다. 아메요코의 상점가 내에는 백종원님이 방문하며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해진 야키토리 블라쿠와 야키니쿠 집인 키와미야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간단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어딜 방문해도 사람이 미어 터지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빈 테이블이 있는 곳을 노려야만 했다. 아메요코를 전전하다 노상 테이블에 자리가 비어서 바로 앉은 곳은 아메요코 호르몬 611이라는 이름의 호르몬 전문점이었다. 츠키지 시장에서 호르몬동을 먹지 못해 은근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드디어 그 아쉬움을 풀 차례다. 상점가에 있는 로컬 식당인 만큼 다국어 메뉴판은 따로 없었지만 번역기를 사용하여 어렵지 않게 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우리는 내장류가 섞인 믹스 호르몬과 일본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잔씩은 필수로 찾게 되는 나마비루를 시켰다. 가게 오너분께서는 유명 야키니쿠 집의 높은 직책을 맡았던 적도 있고 매일 아침 정육점에서 신선한 곱창을 구매한 뒤 가게에서 손질한다고 하신다. 그래서인지 처음 도전한 호르몬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내장 특유의 잡내도 없었고 흐물흐물한 식감 대신 부드러운 쫄깃함이 공존했다. 양념도 국내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독특한 맛이라 귀국한 후에도 종종 생각이 날 것 같았다. 다만 테이블이 조금 협소한 편이라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다만 기존에 있는 빈잔과 빈 그릇은 바로바로 치워주셔서 사실상 먹는데 크게 거슬리진 않았다. 현지인 사이에 섞여 생맥주를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그간 도쿄에서 보낸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날씨로 인해 여행 도중 지쳤던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을 모두 상쇄시켜버릴 정도로 행복한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앞으로 도쿄를 방문하게 될 분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남기를 바라며 아쉬움을 아는 채 슬슬 떠날 채비를 해야겠다.